히드로 국제공항 조용하지만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은 저녁. 황금빛 조명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비추며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어느 순간 공항 스피커에서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한항공 K091편이 곧 이륙합니다. 런던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 비행기는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다. 특히 1등석은 사회 최상층 인물들의 전용 공간과도 같았다. 사업가, 배우, 재벌, 그리고 수천 명의 운명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이곳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에마는 1등석의 넓은 통로를 따라 걸으며 익숙한 승객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전화통화에 바쁘게 몰두해 있었고 그들의 낮은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어우러졌다. 또 다른 이들은 값비싼 맞춤 수트를 걸치고 있었으며 명품 가방들은 부드러운 LED 조명 아래에서 은은한 빛을 발했다. 그들은 언제나 차갑고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에마는 익숙한 듯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약간의 무심함도 섞여 있었다. 오랜 경력의 승무원으로서 그녀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이상 새롭지 않았다. 돈, 지위, 권력 그들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뽐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한 남자가 1등석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곳의 승객들과 너무나도 달랐다. 눈그는 누구인가? 그는 단순한 검은색 후디와 어두운 색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어깨에는 작은 백팩 하나만 걸쳐 있었다. 경호원도 없었고 비서도 없었으며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거만한 태도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짐을 수납 공간에 넣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부드럽게 자리에 앉았다. 마치 낙엽 한 장이 물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것처럼. 에마는 순간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이런 사람이 1등석에 앉아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근처에 서 있던 동료 리사와 눈을 마주쳤다. 리사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이상해? 리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에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속삭였다. 저 사람. 너도 이상하지 않아? 경호원도 없고 고급스러운 짐도 없고 옷차림도 너무 평범해.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마, 돈이 있다고 다들 화려하게 꾸미는 건 아니야. 그냥 단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러나 에마는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7년 동안 1등석 승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다. 정치인부터 세계적인 배우까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숨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저 남자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다. 에마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저절로 따라갔다. 도대체 누구지? 그녀는 또 한 번 속삭였다. 리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궁금하면 티켓 확인이라도 해보지 그래? 하지만 조심해. 만약 진짜 VIP라면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비행기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며 퍼스트 클래스 객실 바닥을 살짝 진동시켰다. K091편이 런던을 떠나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이륙했다. 에마는 서빙 트레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시선은 다시 그 남자에게 멈췄다. 그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경멸적인 눈빛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듯했다. 마치 이 세상이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승객들처럼 와인이나 고급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배낭을 열고 낡은 표지의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에마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익숙했다. 옷차림, 목소리,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까지. 하지만 이 남자는 그 어떤 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뭐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리사가 서빙대 옆에서 그녀의 팔꿈치를 가볍게 찔렀다. 저 남자, 에마는 고개를 살짝 들며 책을 읽고 있는 남성을 가리켰다. 리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였다. 그래서? 그냥 승객일 뿐이잖아. 이상한 점 없어. 에마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문을 안고 물었다. 리사는 작게 웃었다. 명품 정장을 안 입었다고 퍼스트 클래스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 에마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통화로 비즈니스 협상을 하고 있었다. 루이비통 옷을 입은 젊은 부부가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명품 샤넬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유명 여배우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달랐다. 그는 그냥 이곳에 있을 뿐이었다. 경찰차 비상등 오만한 자해 등장 첫 번째 갈등. 에마가 승객들에게 와인을 서빙하려던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무원, 자리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에마는 돌아섰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정환, 한국 출신의 중년 사업가였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유명했으며 남을 깎아내리는 말투로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좌석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박 선생님? 에마는 프로페셔널한 톤으로 물었다. 박정환은 입꼬리를 비뚤게 올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 끝에는 손흥민이 앉아 있었다.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군. 에마의 손이 서빙 트레이 위에서 살짝 굳어졌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계속 읽을 뿐이었다. 박 선생님, 좌석은 사전에 배정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어렵습니다. 에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특별한 사유. 박정환은 코웃음을 치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특별한 사유라면 내가 사회적 예절조차 모르는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다는 거지? 객실 안의 분위기가 일순 가라앉았다. 다른 승객들이 흥미로운 듯 손흥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분노도, 변명도 없었다. 그의 침묵이 박정환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 사람 누구야? 축구 선수. 박정환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축구 선수들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습관이 있다던데. 적어도 퍼스트 클래스에서 앉을 때는 기본적인 예절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나? 폭발 그 말은 마치 공기 속을 날아다니다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다. 에마는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박정환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는 타입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그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생각하는 말풍선 혹시 정말로 손흥민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그 순간 손흥민이 천천히 책에서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들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증명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분노도, 상처도 묻어나지 않았다.
폭발 그 태도가 박정환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넌 그냥 경기장에서 공이나 차는 놈일 뿐이야. 박정환은 턱을 치켜들며 비웃었다. 별표 너 같은 애들은 운동장에서나 잘할지 몰라도 이곳은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야. 에마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옆에서 리사가 한숨을 쉬었다. 에마, 멍하니 서 있지 말고 그냥 서빙이나 해. 하지만 에마는 손흥민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끝까지 반박하지 않았다. 논쟁하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책을 천천히 덮고 앞에 놓인 물잔을 집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다. 1등석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다른 승객들의 시선은 이미 박정환과 손흥민 사이의 대화에 사로잡혀 있었다. 엠마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 역시 손흥민의 침착함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그녀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그는 도대체 누구지? 세상에 무관심한 단순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도 자신과 대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인간인가? 박정환은 그 침묵을 볼수록 더욱 화가 났다. 이봐. 너 좀 봐라. 1등석에 앉아 있으면서 마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혹시 이 자리가 너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손흥민은 그저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을 뿐이다. 엠마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대로 두면 1등석의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질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차분한 태도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엠마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다. 박정환님, 다른 승객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환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존중이라고? 이런 사람이 존중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가? 엠마는 조용히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와 제대로 마주했다. 손흥민님,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승객 여러분께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었다. 예의 바른 서비스 멘트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곳에서 이방인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면? 이곳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세요. 손흥민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엠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게 되었다. 화도 없었다. 오만함도 없었다. 단지 아주 깊고 고요한 무언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처럼. 잠시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엠마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생각하는 말풍선 나. 대체 뭘 한 거지? 폭발 공개적인 모욕 갈등의 정점. 1등석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녁 식사가 제공될 때까지도 각 승객 앞에는 고급스러운 은쟁반이 놓였고 비싼 요리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제공되었다. 하지만 엠마를 가장 답답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빨간색 큰 동그라미 손흥민이 특별한 메뉴를 전혀 주문하지 않았다는 것. 그가 선택한 것은 그저 가장 단순한 식사. 하얀 쌀밥과 미역국뿐이었다. 엠마는 믿을 수 없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1등석 티켓을 살 돈은 있으면서
일반적인 식사를 고르다니? 박정환 역시 그것을 눈치챘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말했다. 그거 뭐야? 설마 1등석까지 와서 쌀밥과 미역국을 먹는 거야? 주변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몇몇 승객들도 흥미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엠마는 가까이 서 있었고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 들었다. 이유는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손흥민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만 같았다. 정말로 삶을 즐길 줄 모르네? 박정환이 비웃었다. 운 좋게 1등석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처럼 먹다니? 완전 낭비잖아. 폭발 엠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손흥민의 테이블 위에 물잔을 단단히 내려놓았다. 여기가 1등석이라면 적어도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엠마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손흥민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깊고 차분한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했다. 엠마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당신, 지금 불편하죠? 그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엠마는 눈을 깜빡였다. 당신은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엠마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나는 단지 괜찮아요. 손흥민이 말을 잘랐다.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에 엠마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느끼고 있던 것들, 그녀의 속마음이 전부 읽혀버렸다. 생각하는 말풍선 나. 그를 깔보고 있었던 건가? 폭발 갑자기 박정환이 큰 소리로 웃었다. 하! 됐어. 승무원 양반. 굳이 얘에 차릴 필요 없어. 이 친구가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솔직히 말해버려. 폭발 그리고 그 순간 분위기가 폭발했다. 엠마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랐다. 박정환의 압박 때문일까? 그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답답함 때문일까? 아니면 손흥민이 그녀의 생각을 꿰뚫어 본 것에 대한 당혹감 때문일까? 손을 흔들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 유일한 행동은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불짝! 손바닥이 얼굴을 때리는 소리가 1등석에 울려 퍼졌다. 죽음 같은 정적이 공간을 감쌌다. 리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손흥민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차분한 눈빛으로 엠마를 바라보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분노도 없었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여객기의 1등석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엠마의 따기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서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치는 듯한 소리였다. 손흥민은 피하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충격의 여파로 얼굴이 살짝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밤하늘 아래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엠마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하는 말풍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리사는 충격에 입을 떡 벌렸고 박정환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비웃었다. 봐라. 드디어 누군가가 내 위치를 제대로 알려줬군. 불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웃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몇몇은 엠마를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폭발 손흥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엠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고통도 없었다.
그저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이 맞은 뺨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에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 에마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손을 내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짧은 대답이 너무 간결해서 에마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반쯤 내려간 모래시계 폭풍이 지나간 후 죄책감이 엄습하다 에마는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자신의 무게가 사라진 것처럼. 그녀는 수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며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 항상 프로답게 예의를 지키며 승객을 존중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스스로를 잃어버렸다. 리사가 에마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다급하게 말했다. 에마,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에마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바짝 말라붙었고 눈은 손흥민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뺨에는 그녀가 남긴 선명한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뜻이야?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에마, 너 지금 승객을 때린 거야. 아니, 그냥 승객이 아니잖아. 그는 손흥민이라고. 폭발 그 이름이 마치 경고음처럼 에마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생각하는 말풍선 손흥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 그리고 코리안에어의 대주주. 그녀는 이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을 때렸다. 경찰차 비상 등 피할 수 없는 결과 그때 뒤쪽에서 낮지만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승무원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날카로운 시선이 에마를 스쳐 지나 손흥민에게 멈췄다. 에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리사는 급히 무언가를 해명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을 덜 심각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에마. 승무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방금 1등석 승객을 폭행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강타했다. 폭발 에마는 마른 침을 삼켰고 손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승무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승무원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에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당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마는 심장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부서진 하트 두려움이 현실이 되다 경찰차 비상 등 그 순간 승무원장의 헤드셋에서 내부 방송이 흘러나왔다. 기장이 그와의 즉각적인 통화를 요청했다. 리사가 에마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에마,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고 있지? 에마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승무원장이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즉시 에마는 직무 정지됩니다. 주변 승무원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승객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다. 당연한 처분이지. 누가 감히 승객을 폭행한단 말인가? 1등석은 승무원이 손님을 때리는 곳이 아니야. 에마는 질식할 것 같았다. 폭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리사가 에마의 어깨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말했다. 어서
어서 그에게 사과해. 에마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수치심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생각하는 말풍선 내가 잘못했어. 생각하는 말풍선 난 완전히 틀렸어. 가면놀이 마지막 순간 숨막히는 침묵 보행자 에마는 천천히 손흥민 앞에 섰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찾으려 애썼다.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무엇을 사과하는 겁니까? 에마는 얼어붙었다. 폭발 그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무엇을 사과해야 하지? 생각하는 말풍선 그를 때린 것. 생각하는 말풍선 그를 오해한 것. 생각하는 말풍선 아니면 내 편견이 나를 지배하게 둔 것. 손흥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책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에마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서 공기를 모두 빼앗아 간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어떤 실수들은 평생 동안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을. 경찰차 비상등 퍼스트 클래스 객실은 기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 순간 이후, 그 뺨을 때린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웃음소리도, 가벼운 대화도 사라졌다. 폭발 에마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놀람뿐만 아니라 판단이 담겨 있었다. 리사는 여전히 그녀 곁에 서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이 서려 있었다. 에마, 넌 정말 모르는 거야. 너, 선을 넘었어. 에마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은 아직 저린 채였다. 방금 자신이 내리친 그 뺨의 감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그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다. 폭발 손흥민의 눈빛이었다. 화도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그저 조용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에마를 짓눌렀다. 반쯤 내려간 모래시계의 가장 큰 실수. 확성기 수석 승무원이 다가왔다. 그는 에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차가운 눈빛.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에마, 비행기가 착륙하는 즉시 당신은 즉시 정직 조치됩니다. 그 말은 판결과도 같았다. 에마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했다. 생각하는 말풍선 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 생각하는 말풍선 하지만 막상 들으니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리사는 얼굴을 돌렸다. 더 이상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핸드폰 승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고 수근거렸다. 그녀 진짜 해고당하는 거야. 당연하지. 승무원이 승객을 폭행했다니 돌아갈 길이 없어. 보행자 손흥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에마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말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에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가면놀이 사회적 심판. 비행기는 계속해서 날아갔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에마는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나는 이 비행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어. 생각하는 말풍선 모든 것을 통제하던 사람이었어. 생각하는 말풍선 그런데 이제 나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야.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모든 눈길이 그녀를 향해 칼날처럼 꽂혔다. 까만 말풍선 한 중년 여성이 속삭였다. 자기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승무원이 무슨 권리로 승객을 때려. 에마의 몸이 차갑게 굳었다. 폭발 해고되기도 전에 이미 그녀는 세상 전체로부터 심판받고 있었다. 리사가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에마는 대답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녀에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퍼스트 클래스 안에 갇혀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는 공간 속에서 고압 마지막 기회. 확성기 그때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손흥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물 한 잔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에마는 눈을 깜빡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폭발크가 아직도 나에게 서비스를 원한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리사가 그녀를 가볍게 밀며 물을 가지러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보행자 에마는 발걸음을 떼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흥민의 테이블 위에 물을 놓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생각하는 말풍선 그리고 그 조용한 끄덕임이 어떤 비난보다도 더 아프게 와닿았다. 왼쪽으로 가서 끝내기 착륙 직전의 대화. 비행기는 인천공항 착륙을 앞두고 있었다. 에마는 알고 있었다. 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걸. 보행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해야만 했다.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죄송해하는 겁니까? 폭발도 그 질문이었다. 에마는 마치 자신의 자존심이 하나씩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요. 당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 편견이 제 이성을 가렸던 것에 대해서요. 손흥민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아주 옅은 하지만 깊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부터는 편견이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에마는 숨을 멈췄다. 폭발끈은 괜찮아요 라고 하지 않았다. 폭발끈은 용서한다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조언이었다. 비행기 문이 열렸다. 에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리사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확성기 한 보안 요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행자 에마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걸음을 뗐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생각하는 말풍선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것. 보행자 뒤에서 손흥민이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겼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에마를 스쳤다. 생각하는 말풍선 편견은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생각하는 말풍선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면 삶을 바꿀 수도 있다.